궁궐 안정승의 집무실. 촛불이 깜빡이는 밤이었다. 아버님, 또 밤을 지새우십니까? 둘째 아들이 문을 열며 들어왔다. 정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라 일이 어찌 해가 진다고 멈추느냐? 너는 오늘 순찰은 마쳤느냐? 예, 성 안팎 모두 이상 없습니다. 그때 셋째 아들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아버님, 형님, 큰일입니다. 또 무슨 장부에서 이상한 것을 찾았느냐? 정승이 웃으며 물었다. 셋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좌의정댁 재정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달만 세 번째 큰 돈이 움직였습니다. 둘째가 미간을 찔렀다. 그자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게 분명합니다.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좌의정은 예부터 야심이 컸지. 하지만 증거 없이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다. 임금께서 믿으시는 신하이기도 하니. 셋째가 서류를 펼쳤다. 그래서 제가 석 달치 장부를 모두 대조해 봤습니다. 이 흐름이면 야야, 너 오늘도 밥은 먹었느냐? 정승이 셋째의 이마를 톡 쳤다. 아버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제일 중요하지. 장부는 내일 봐도 도망가지 않는다. 둘째가 껄껄 웃었다. 아버님 말씀이 맞다. 셋째, 너 어제도 밤새 장부만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형님은 매일 칼만 휘두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밥은 꼬박꼬박 먹는다. 정승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 둘 큰형이 있었으면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았을 텐데.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승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 둘째가 조심스레 말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이상 나는 믿는다. 내 큰형은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며칠 후 정승의 집무실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아버님, 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급히 들어오며 보고했다. 셋째도 뒤따라 들어왔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서울 장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경기, 충청, 전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이상합니다. 셋째가 기록을 펼쳤다. 사라진 아이들이 모두 똑똑하고 건강합니다. 글을 배우던 아이, 계산이 빠른 아이, 몸이 튼튼한 아이. 평범한 유괴가 아닙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느냐? 둘째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더 이상합니다. 부잣집 아이만 노린 것도 아니고 협박장 하나 없습니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정승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목적으로요? 셋째가 물었다. 정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들. 키우면 무엇이 되겠느냐? 설마 군사? 둘째의 눈이 커졌다. 아니면 자객 조직? 셋째가 덧붙였다. 정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은 약하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10년 후면 무서운 칼이 된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길들이면 충성심도 강하겠지. 둘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비열한 놈들, 어린 것들을 이용하다니. 형님,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가 형의 어깨를 눌렀다. 정승이 두 아들을 돌아보았다. 너희 둘에게 특별 수사를 맡긴다. 둘째는 현장을 직접 뛰어라. 목격자를 찾고 흔적을 추적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셋째, 너는 기록을 뒤져라. 돈의 흐름, 토지 매매, 곡식거래. 아이들을 숨기려면 넓은 땅과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 반드시 흔적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둘째가 칼을 쥐며 말했다.
범인을 찾으면 제 손으로. 아니다. 정승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배후에 큰 세력이 있다.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진다.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파헤쳐라. 혹시 아버님께서는 누군가 짐작하고 계십니까? 셋째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승은 잠시 침묵했다. 짐작만으로는 사람을 벌할 수 없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너라. 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혼자 남은 정승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좌의정, 내가 감히 이 나라의 어린 것들을 건드렸단 말이냐? 그날 밤 정승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편지를 꺼내 들었다. 10년 전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아버님, 내일 영남 지방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정승의 손이 떨렸다. 그 내일은 오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둘째와 셋째가 들어왔다. 아버님, 또 그 편지를 보고 계십니까? 둘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정승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때 일을 다시 정리해보자. 셋째, 내가 기록한 것을 가져오너라. 셋째가 두꺼운 서류를 펼쳤다. 10년 전 3월 큰형님께서 영남 지방 세금 징수 감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양까지 이틀 거리를 남긴 산길에서 복면을 쓴 자들의 습격을 받았지. 둘째가 이를 갈았다. 호위 무사 5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말을 이었다. 큰형님의 시신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으냐? 정승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유독 내 큰형만 사라졌다. 죽였다면 시신을 남겼을 것이고 납치했다면 협박이 왔어야 했다. 둘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버님,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정승의 목소리가 커졌다. 둘째가 입을 다물었다. 시신을 보지 못한 이상 나는 내 큰형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셋째가 조심스레 물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좌의정댁이 의심받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었다. 좌의정은 그날 궁궐 연회에 참석했고 그의 부하들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단 뜻입니까? 둘째가 주먹을 쥐었다. 그렇다.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 너무 깔끔했어. 정승이 일어서서 벽에 걸린 가족 초상화를 바라봤다. 젊은 시절 큰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내 큰형은 총명했다. 영남 지방에서 좌의정 일파의 비리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셋째가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그 시기 좌의정의 재정 기록을 보면 영남 지역에 큰 돈이 움직였습니다. 토지 매입, 곡식 거래. 그런데 정작 조정에 보고된 세금은 적었습니다. 착복했단 뜻이군. 둘째가 이를 갈았다. 큰형님이 그걸 눈치챘고 그래서 정승이 두 아들을 돌아봤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린아이 유괴 사건. 이것도 좌의정과 연결될 것이다. 내 큰형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아버님, 둘째가 무릎을 꿇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 큰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디 계실까요? 정승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다. 다쳤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구해줬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셋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승은 긴 한숨을 쉬었다. 그걸 내가 어찌 아느냐. 하지만 나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는다. 한 달 후 둘째 아들이 급히 정승의 집무실로 달려왔다.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다. 아버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충청도 깊은 산속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탈출했습니다. 셋째도 뒤따라 들어오며 숨을 헐떡였다. 17명입니다. 모두 지난 3년간 실종된 아이들입니다. 정승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어디 있느냐? 관아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둘째가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다. 정승과 두 아들은 즉시 말을 타고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어떤 아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아. 정승이 부드럽게 다가갔다. 이제 안전하다. 무서운 일은 끝났어. 한 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희를 집으로 보내주실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셨겠느냐.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둘째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어떻게 탈출했느냐? 경비가 삼엄했을 텐데. 아이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한 소녀가 말했다. 한 아이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었다고? 셋째가 되물었다. 네. 그 아이가 경비들 교대 시간을 다 외웠어요.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발자국을 걸어야 하는지.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다. 담을 넘을 때도요. 그 아이가 밧줄 묶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나무가 튼튼한지도 알았어요. 대단한 아이로구나.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정승이 주위를 둘러봤다. 소녀가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요. 구석에 한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마른 체구에 또렷한 눈빛을 가졌다. 정승이 다가가 앉았다. 내가 모두를 이끌었다지?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갇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관찰했어요. 무엇을 관찰했느냐? 경비 아저씨들이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졸는지, 문을 열 때 몇 번 소리가 나는지. 셋째가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하구나. 그걸 다 기억했단 말이냐? 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둘째가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을 맞췄다. 무섭지 않았느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웠어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승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곧 보내주마. 내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느냐?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흐릿해요. 셋째가 기록을 펼쳤다. 실종 아동 명단과 대조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을 가둔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아 관리가 대답했다. 탈출 소식을 듣고 급히 가봤더니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들도 증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승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배후 세력이 빠르게 움직였구나. 셋째가 속삭였다. 증거를 없앤 겁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단서다. 정승이 다시 소년을 바라봤다. 소년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다. 이상하다. 정승이 중얼거렸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아버님? 이 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승은 소년을 자세히 살펴봤다. 소년도 정승을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승이란다. 너를 도와주려고 왔어.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정승이 뭐예요? 둘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어른이시단다. 그럼 되게 똑똑하시겠네요? 정승이 픽 웃었다. 너도 똑똑한 것 같은데? 경비 교대 시간을 어떻게 다 외웠느냐?
소년이 손가락으로 땅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우리가 갇혀 있던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문이고. 셋째가 붓과 종이를 내 소년 옆에 앉았다. 이걸로 그려볼래? 더 잘 보일 거야.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종이에요. 오랜만에 봐요. 소년은 능숙하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건물 배치도가 정확하게 그려졌다. 경비 아저씨는 하루에 4번 바뀌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둘째가 물었다. 발소리로요. 아저씨마다 걷는 소리가 달라요. 무거운 아저씨, 빠른 아저씨, 천천히 걷는 아저씨. 발소리를 구분했단 말이냐? 둘째가 놀라 물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자꾸 들으니까 알게 됐어요. 셋째가 기록하며 감탄했다. 대단하구나. 그래서 교대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아저씨는 한 바퀴 돌면서 확인을 해요. 그때가 딱 100걸음이에요. 100걸음을 어떻게 세었느냐? 정승이 물었다. 머릿속으로요. 하나, 둘, 셋. 100까지 세면 아저씨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소년이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100걸음 동안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어떤 애는 울고 어떤 애는 다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둘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연습했어요. 밤마다 조용히 일어나는 연습, 빨리 걷는 연습, 숨소리 안 내는 연습. 얼마나 연습했느냐? 20번쯤요? 처음엔 다들 못했는데 나중엔 잘했어요. 셋째가 기록하던 손을 멈췄다. 20번이나 연습을. 들키지 않고? 밤에 몰래요. 경비 아저씨가 졸 때요. 소년이 빙그레 웃었다. 한밤중 교대하는 아저씨는 항상 졸아요. 코도 골고요. 둘째가 허탈하게 웃었다. 경비들이 제대로 못했구나. 아니, 이 꼬마가 너무 똑똑한 건가? 정승이 물었다. 그래서 언제 탈출했느냐? 비 오는 날이요. 비가 오면 발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어두워서 우리가 안 보여요. 치밀하구나. 셋째가 감탄하며 기록했다. 담은 어떻게 넘었느냐? 둘째가 물었다. 밧줄을 만들었어요. 옷을 찢어서요. 처음엔 짧았는데 친구들 옷을 모으니까 길어졌어요. 매듭은 누가 묶었느냐? 제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승의 가슴이 철렁했다. 소년이 매듭 묶는 법을 안다고?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이시냐?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매듭은 기억나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당기고. 소년이 손동작으로 보여줬다. 정승의 눈이 커졌다. 그건 군대에서만 쓰는 특수 매듭법이었다. 셋째도 알아챘는지 정승을 쳐다봤다. 아버님, 계속 들어보자. 정승이 침착하게 말했다. 담을 넘고 나서는? 둘째가 물었다. 숲으로 달렸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해를 봤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래서 해가 지는 쪽으로 갔어요. 왜 서쪽으로 갔느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서쪽에 있었거든요. 잡혀갈 때 봤어요. 둘째가 무릎을 탁 쳤다. 이 아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셋째가 소년에게 물었다. 혹시 그를 아느냐?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노래는? 정승이 갑자기 물었다. 소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노래요? 그래, 아버지가 불러준 노래 같은 거 말이다. 소년이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 사람은 그 사이에. 정승의 손이 떨렸다. 그 노래, 큰아들에게만 가르쳐준 노래였다. 정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둘째와 셋째도 눈치챘는지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셋째가 다가왔다. 정승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계속 불러보겠느냐? 소년이 다시 노래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 사람은 그 사이에. 바르게 서서 하늘을 본다. 둘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건 큰형님, 조용히 해라. 정승이 낮게 말했다. 소년은 노래를 멈추고 두리번거렸다. 제가 잘못 불렀어요? 아니다, 아니야. 아주 잘했어. 정승이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잡았다. 누가 이 노래를 가르쳐 줬느냐? 아버지요. 자기 전에 항상 불러주셨어요. 다른 노래는 없었느냐? 이것만요. 아버지가 이 노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셋째가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다. 둘째는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얼굴을 자세히 봐도 되겠느냐? 둘째가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냥 자세히 보고 싶어서. 둘째가 소년의 얼굴을 살폈다. 이마, 눈, 코, 입. 아버님.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 증조할아버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정승도 이미 알아챘다. 초상화 속 조부의 얼굴과 소년의 얼굴이 겹쳤다. 특히 눈매와 이마선이 똑같았다. 말도 안 돼. 셋째가 중얼거렸다. 소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제가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아, 아니다. 그냥. 둘째가 말을 얼버무렸다. 그때 소년이 하품을 했다. 졸려요. 그래, 피곤하겠구나. 잠깐만 쉬렴. 정승이 관아관리에게 눈짓했다. 관리가 소년을 데리고 안쪽 방으로 갔다. 소년이 사라지자 셋째가 급히 말했다. 아버님, 설마. 그 노래는 내가 큰아들에게만 가르쳤다.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 정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 아이가. 둘째가 말을 잇지 못했다. 큰형님의 아들.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너무 많이 겹친다. 얼굴, 노래. 그런데 아버님. 셋째가 기록을 보며 말했다. 아까 저 아이가 말할 때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슨 버릇? 그러니까요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리고 생각할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둘째가 벌떡 일어났다. 큰형님도 그러셨어. 항상 그러니까 하시면서 고개를 기울이셨잖아. 그것뿐이 아닙니다. 셋째가 계속 말했다. 손가락으로 셈을 셀 때 엄지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검지부터 세는데 큰형님도 엄지부터 세셨어. 둘째의 목소리가 커졌다. 조용히 해라. 아이가 깬다. 정승이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아이에게 다시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리고 더 자세히 물어봐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셋째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이 일어났다. 정승과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잤느냐? 정승이 물었다.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소년이 밝게 웃었다. 어제 그 노래 말이다.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겠느냐? 네. 소년이 다시 노래를 불렀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 사람은 그 사이에. 바르게 서서 하늘을 본다. 땅을 딛고 마음을 연다. 정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완벽했다. 음정도 박자도 가사도. 아버지가 자주 불러주셨느냐?
네, 매일 밤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년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 노래는 우리 집안의 노래란다. 꼭 기억해라. 우리 집안의 노래라고? 둘째가 되물었다. 네. 그러니까요, 아버지 말씀이. 소년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가족이래요. 정승이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을 맞췄다. 네,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느냐? 소년의 눈빛이 흐려졌다. 잘 모르겠어요. 흐릿해요.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 보렴. 셋째가 급히 기록을 뒤적였다. 아버님, 실종 아동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우라고 해요. 소년이 먼저 대답했다. 민우. 그럼 성은? 강씨요. 강민우. 셋째가 명단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있습니다. 강민우 3년 전 한성북촌에서 실종. 아버지 강석, 어머니 박씨. 북촌? 정승이 되물었다. 평민마을입니다. 둘째가 즉시 말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도 간다. 정승이 일어섰다. 아버님까지 가실 필요는 가야 한다. 이 아이 아버지를 직접 봐야겠다. 1시간 후 일행은 북촌의 작은 집 앞에 섰다. 초라하지만 깨끗한 집이었다. 여기가 맞습니다. 셋째가 확인했다. 둘째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관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문이 열렸다. 30대 여인이 나왔다. 무슨 일이? 그녀의 시선이 민우에게 닿았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떨어졌다. 민우야. 어머니. 민우가 달려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여인은 아들을 꼭 껴안고 울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정승이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아버지는 안 계십니까?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안에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뵐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남자가 방에 누워 있었다. 정승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큰아들. 너무 작은 목소리라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남자는 야위었지만 분명 큰아들의 얼굴이었다. 여보, 손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민우를 데리고 들어왔다. 민우가 돌아왔어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민우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민우야, 정말 내가. 아버지. 민우가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남자는 아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명했다. 저 남자는 큰아들이었다. 둘째와 셋째도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실례지만 셋째가 조심스레 물었다. 몸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남자가 민우를 놓고 대답했다. 10년 전쯤 산에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이 동네 약초꾼이 저를 발견해서 살려주셨지요. 쓰러져 있었다고요? 둘째가 되물었다. 네. 머리를 크게 다쳤었나 봅니다.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여인이 끼어들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양반을 돌봐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하셨군요. 셋째가 기록하며 말했다. 네. 몸은 회복했는데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지어드렸지요. 강석이라고. 정승이 입을 열었다. 글은 아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글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혹시 쓴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셋째가 물었다. 여인이 방 한쪽에서 장부를 가져왔다. 이 양반이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 글을 가르쳐요. 이게 출석 장부입니다. 셋째가 장부를 펼쳐봤다. 그리고 정승에게 보여줬다. 정승의 손이 떨렸다. 글씨체가 똑같았다. 큰아들의 필체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혹시? 둘째가 물었다. 매듭 묶는 법도 아십니까? 매듭이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네, 밧줄로 매듭을 묶는. 아, 그건 알지요. 민우에게도 가르쳐 줬습니다. 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둘째와 셋째가 서로를 쳐다봤다. 그 노래는요? 정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래요?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 라는 노래 말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노래,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노래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다 잊었는데. 남자가 머리를 쥐었다. 가끔 꿈에 누군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승이 눈을 감았다. 그건 자신이었다. 어린 큰아들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다. 혹시 이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셋째가 둘째를 가리켰다. 남자가 둘째를 쳐다봤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둘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님, 저예요. 둘째. 정승이 둘째의 어깨를 눌렀다. 아직은 아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집 밖으로 나온 일행은 침묵했다. 민우와 그의 가족은 집에 남겨두었다. 아버님, 정말 큰형님이 맞습니까? 둘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틀림없다. 얼굴, 글씨, 매듭법, 노래. 모두 일치한다. 그럼 당장. 안 된다. 정승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입니까? 형님을 찾았는데. 생각해봐라. 10살 손자가 유괴당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셋째가 대답했다. 좌의정입니다. 그렇다. 그자가 10년 전 내 큰형을 습격했고 지금 손자까지 건드렸다. 우연이겠느냐? 둘째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큰형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을 노리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럼 어쩌면 셋째가 급히 말했다. 아이들을 유괴한 이유가 단순히 군사 양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님, 탈출한 아이들 명단을 다시 보겠습니다. 셋째가 서류를 펼쳤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읽었다. 이 아이 병조판서 손자, 이 아이 형조판서 조카, 이 아이 예조판서 친척. 정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두 조정 고관의 자손들이구나. 그렇습니다. 평민 아이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양반 집안 아이들입니다. 둘째가 주먹을 쥐었다. 이놈들이 인질로 쓰려고? 인질이 아닙니다. 셋째가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더 무서운 계획입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서 충성스런 부하로 만드는 겁니다. 세뇌? 그렇습니다. 10년, 20년 키우면 그 아이들이 각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병조판서 손자는 병조로, 형조판서 조카는 형조로. 정승이 숨을 들이켰다. 조정 곳곳에 좌의정의 사람들이 심어지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 집안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좌의정에게 충성합니다. 완벽한 내부 교란이군. 둘째가 이를 갈았다. 그럼 우리 민우도. 그렇습니다. 정승댁 손자를 세뇌시켜서 나중에 우리 가문에 심으려 했던 겁니다. 셋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승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잡혀갔느냐? 확인된 것만 60명입니다. 탈출한 아이가 17명이니 아직 43명이 어딘가 갇혀 있습니다. 다른 장소가 더 있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아버님. 셋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좌의정 재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곳곳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어디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각 도마다 외진 산속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숨겨놓은 거로군. 둘째가 말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셋째가 계속 설명했다. 식량 구매 기록도 이상합니다. 좌의정댁 식솔은 1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분 식량을 삽니다. 아이들 먹일 식량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셋째가 다른 장부를 펼쳤다. 무기 제작 기록입니다. 칼, 창, 활. 3000자루가 넘습니다. 정승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반란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서 군사로 만들고 조정 내부에 사람을 심고 무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둘째가 칼을 뽑았다. 당장 좌의정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안 된다. 정승이 제지했다. 왜입니까? 증거가 아직 약하다. 토지 매입이나 식량 구매는 변명할 수 있어. 무기도 호신용이라 둘러댈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셋째가 물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좌의정과 유괴 사건을 직접 연결하는 증거. 아이들 증언은요? 아이들은 범인 얼굴을 못 봤다. 복면을 쓰고 있었다고 했지. 정승이 생각에 잠겼다. 문서를 더 파헤쳐라. 좌의정과 유괴범 사이의 동거래 기록, 연락 기록, 뭐든 찾아라. 알겠습니다. 셋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둘째, 예, 아버님. 탈출한 아이들을 보호해라. 좌의정이 입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아직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된다. 정승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좌의정은 이미 10년을 준비했다. 우리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단번에 끝내야 한다. 큰형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가 물었다. 아직은 그대로 두어라. 정승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을 잃은 채 평범하게 사는 게 지금은 더 안전하다. 좌의정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노릴 겁니다. 셋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 모든 게 끝난 후에 데려오마. 정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아. 사흘 후 정승의 비밀 서재. 촛불 아래 셋째가 산더미 같은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아버님. 셋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엇을 찾았느냐? 정승과 둘째가 다가왔다. 좌의정과 유괴범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셋째가 두 장의 장부를 나란히 놓았다. 이건 좌의정 측근 박진사의 재정 기록입니다. 매달 300냥씩 출금됩니다. 300냥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에 쓴 거냐? 둘째가 물었다. 그게 기록에 없습니다. 용도 불명이죠. 셋째가 다른 장부를 가리켰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충청도 산속 주막주인 김 씨의 수입 기록입니다. 매달 300냥씩 들어옵니다. 같은 금액이군. 정승의 눈이 빛났다. 날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진사가 보낸 날, 김 씨가 받은 날이 똑같습니다. 그 김 씨가 유괴범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탈출한 아이들 증언에 김 씨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둘째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셋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박진사는 좌의정 사촌입니다. 그리고 좌의정 개인 금고에서
박진사에게 돈이 흘러갔습니다. 정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좌의정 박진사 유괴범 김씨. 완벽한 연결고리로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가 물었다. 정승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공개적으로 체포하면 안 된다. 왜입니까? 좌의정은 조정 실세다. 공개 체포하면 그의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정승이 창밖을 봤다. 아직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43명이다. 좌의정이 눈치채면 아이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셋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용히 움직여야겠군요. 그렇다. 먼저 재정부터 차단한다. 정승이 명령했다. 셋째, 내가 호주에 가서 좌의정 계좌를 동결해라. 명분은 세금 누락 의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와 김씨에게 가는 돈줄을 끊어라. 한 푼도 나가지 못하게 해라.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정승이 둘째를 돌아봤다. 너는 군권을 장악해라. 군권입니까? 좌의정이 3천자루 무기를 만들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군사를 움직여야 한다. 둘째가 허리에 칼을 만졌다. 병조판서를 만나겠습니다. 병조판서는 우리 편이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금이영과 어영청을 대기시켜라. 몇 명이나 동원할까요? 1000명. 하지만 조용히 해라. 훈련 명목으로 모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정승이 두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좌의정이 돈이 끊긴 걸 알면 곧 움직일 것이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됩니까? 셋째가 물었다. 이틀. 이틀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라. 이틀이면 촉박하지만 해야 한다. 늦으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정승이 지도를 펼쳤다. 셋째가 찾아낸 좌의정 소유지가 여기. 모두 5곳이지? 그렇습니다. 각 장소마다 군사 100명씩 배치한다. 동시에 급습한다. 둘째가 지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밤에 한꺼번에 치는 거다. 도망칠 틈을 주지 마라. 아이들은요? 셋째가 물었다.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군사들에게 명령해라.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고. 알겠습니다. 정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의정은 내가 직접 상대한다. 아버님, 위험합니다. 둘째가 말렸다. 괜찮다. 나는 조정에서 그자를 묶어놓을 것이다. 어떻게요? 내일 임금께 긴급 조회를 요청한다. 국경 방어 문제로. 셋째가 알아들었다. 좌의정을 궁궐에 묶어두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조회가 길어지면 해가 질 때까지 궁궐에 있어야 한다. 그 사이 너희가 움직여라. 둘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좌의정도 바보가 아닙니다.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해야 한다. 정승이 미소 지었다. 내가 좌의정과 다투는 척하겠다. 국경 방어 방법을 놓고 격하게 싸우는 거지. 그러면 좌의정은 나한테만 신경 쓸 것이다. 위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궁궐 아니다. 좌의정이 함부로 못한다. 정승이 두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너희만 믿는다. 실수 없이 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어갔다. 정승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을 내자. 10년 묵은 원한을. 그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다. 이틀 후 해질 무렵 둘째는 검은 옷을 입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충청도 깊은 산속에 도착했다. 조용히 움직여라. 소리 내지 마라. 둘째의 낮은 명령에 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옆에 있던 민우가 속삭였다. 저기요, 아저씨. 왜 그러느냐?
저 건물 뒤쪽에 샛길이 있어요. 경비 아저씨들이 거기로 도망갈 거예요. 민우는 탈출 후 정승댁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둘째가 작전을 준비하자 민우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탈출할 때 봤어요. 경비들이 급할 때 쓰는 길이에요. 둘째가 부하에게 눈짓했다. 20명을 뒤쪽에 배치해라. 명. 군사들이 조용히 흩어졌다. 민우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요,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어요. 부숴야 해요. 알겠다. 둘째가 통나무를 준비시켰다. 또 뭐가 있느냐? 애들은 지하실에 있어요. 계단이 좁아서 한 번에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단 입구를 먼저 확보해야 해요. 안 그러면 경비들이 막아요. 둘째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똑똑하구나. 내 덕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겠다. 달이 떴다. 둘째가 손을 들었다. 공격?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통나무가 문을 박살냈다. 꽤.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습격이다. 도망쳐. 경비들이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뒤쪽 샛길에는 이미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꼼짝 마. 도망치려던 경비들이 포위당했다. 둘째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민우가 말한 대로 계단이 보였다. 지하실 입구를 확보해라. 군사들이 계단을 장악했다. 둘째가 아래로 내려갔다. 어두운 지하실에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15명쯤 되어 보였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를 구하러 왔다.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어.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둘째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 올렸다. 같은 시각 경기도. 셋째가 이끄는 부대도 또 다른 은신처를 급습했다. 문서를 모두 확보해라. 한 장도 놓치지 마라. 셋째는 싸우는 것보다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 방 안에 쌓인 장부들을 재빨리 챙겼다. 이건 훈련 일지로군. 장부를 펼치자 아이들을 훈련시킨 기록이 빼곡했다. 검술, 궁술, 암살술. 이 정도면 결정적 증거다. 셋째가 장부를 품에 넣었다. 부하가 달려왔다. 날이 아이들 12명 구출했습니다. 잘했다. 다친 아이는 없느냐? 모두 무사합니다. 좋아. 즉시 한양으로 호송해라. 같은 밤 전국 5곳에서 동시에 작전이 펼쳐졌다. 정승의 계획대로 모든 은신처가 습격당했다. 한편 궁궐에서는 정승과 좌의정이 대치하고 있었다. 정승,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좌의정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심하다니 무슨 말씀이오? 국경 방어는 중요한 문제요.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지 않았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소. 정승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속으로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제쯤 아이들을 구출했겠지. 좌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만 물러가겠소.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어디 가시오? 내일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소? 임금께서 오늘 결정하라 하셨소. 정승이 막아섰다. 좌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승, 혹시 날 붙잡아 두려는 거요? 무슨 황당한 소리를. 그저 국사를 논하는 것뿐이요. 두 사람이 팽팽히 대치했다. 바로 그때 급히 달려온 내관이 속삭였다. 정승날이 모든 작전이 성공했다 합니다. 정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좌의정, 뭐요? 이제 그만 솔직해지시오. 정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무슨 소리요? 아이들은 모두 구출했소. 당신의 은신처 5곳 모두 장악했소. 좌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그리고 당신과 유괴범을 연결하는 재정 기록도 확보했소. 정승이 서류를 꺼냈다. 박진사, 김씨. 다 당신 사람들이요. 좌희정이 뒷걸음질 쳤다. 이건 함정이요. 함정은 당신이 판 것이요. 10년 동안. 정승이 손을 들자 금이형 군사들이 들어왔다. 좌희정을 체포하라. 안 돼. 좌희정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군사들이 그를 꽁꽁 묶었다. 정승,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내 아들을 습격하고 내 손자를 유괴한 죗값을 치르시오. 정승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날 밤 좌희정의 반란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며칠 후 정승은 다시 북촌 작은 집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둘째와 셋째, 그리고 민우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저희 집이에요. 민우가 신나서 앞장섰다. 문을 두드리자 여인이 나왔다. 어머, 또 오셨어요? 실례가 많습니다. 남편분을 뵈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정승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이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강석이 앉아 있었다. 민우가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 나쁜 사람들 다 잡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강석이 아들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정승을 올려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승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님? 셋째가 걱정스레 불렀다. 정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시오? 정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어 사람은 그 사이에. 강석의 눈이 커졌다. 바르게 서서 하늘을 본다. 땅을 딛고 마음을 연다. 정승이 노래를 이어갔다. 강석이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노래가 끝났다. 강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노래요. 당신이 어렸을 때. 정승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석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기억이. 둘째가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저예요. 둘째 동생. 동생? 저 보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세요? 둘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석은 둘째를 한참 쳐다봤다. 미안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셋째도 다가왔다. 형님, 저는 셋째입니다. 형님이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글을. 강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뭔가 기억의 조각이 스치는 것 같았다. 정승이 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이걸 보시오. 강석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다. 이 글씨, 당신이 쓴 편지요. 10년 전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강석이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다. 이게 제 글씨란 말입니까? 그렇소. 당신은 이 집안의 큰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정승의 목소리가 터질 듯 떨렸다. 강석이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요. 저는 평민입니다. 이 동네에서 평범하게 10년 전 산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했지요. 셋째가 기록을 펼쳤다. 그때가 바로 형님이 습격당한 날입니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오시다가 습격? 복면을 쓴 자들이 형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모두 죽고 형님만 사라졌어요. 둘째가 주먹을 쥐었다. 우린 형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하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셋째가 말을 이었다. 기억을 잃은 채로. 강석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우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 믿어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우릴 구해줬잖아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민우가 정승을 올려다봤다. 정승이 무릎을 꿇고 강석과 눈을 맞췄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소.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소. 무슨 증거요? 얼굴. 우리 조부와 똑같소. 글씨체. 우리 집안 필체요. 매듭법. 군대식 매듭이요. 정승이 하나씩 짚었다. 그리고 이 노래. 내가 당신에게만 가르쳐준 노래요. 강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괜찮소? 기억이 안 나도. 정승이 강석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요. 둘째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형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셋째도 눈물을 닦았다. 형님, 돌아오셔서. 강석이 세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낯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아버지,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삼촌들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강석의 입술이 떨렸다.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정말, 제가, 그렇소, 아들아. 정승이 강석을 꼭 안았다. 10년 만의 포옹이었다. 아버지, 강석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아버지.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기억하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도 달려가 형을 안았다. 네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다. 민우도 그 사이로 파고들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여인도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정승이 강석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집이라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우리가 기다린 곳. 강석이 여인을 돌아봤다. 여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당신과 민우는 우리도 함께 가는 거요. 정승이 말했다. 며느리와 손자를 두고 갈 수는 없지. 여인이 놀라 고개를 숙였다. 감히 제가. 당신은 내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요. 정승이 따뜻하게 말했다. 민우가 환호했다. 우와, 큰 집에 사는 거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10년 만에 찾은 웃음이었다. 보름 후 궁궐대전. 임금 앞에 좌의정이 포박당한 채 꿇어앉아 있었다. 좌의정, 내 죄를 알겠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억울합니다, 전하. 좌의정이 발악했다. 정승이 앞으로 나섰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전국에서 60명의 아이를 유괴하고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셋째가 산더미 같은 장부를 올렸다. 재정 기록, 무기 제작 기록, 훈련 일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서류를 살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토록 치밀하게 내 나라를 뒤엎으려 했단 말이냐? 전하, 살려주십시오. 좌의정이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이 손을 내저었다. 좌의정은 반역죄로 귀양 보낸다. 삼족을 멸하라. 전하. 좌의정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군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임금이 정승을 보았다. 경의 수고가 컸소. 나라를 구했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임금이 미소 지었다. 아들을 찾았다 들었소. 진심으로 축하하오. 정승의 눈가가 젖었다. 전하의 은혜입니다. 며칠 후 정승댁 대문 앞. 전국에서 부모들이 모여들었다. 아들아, 딸아. 유괴되었던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다.
정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무사히 돌아가거라. 한 아버지가 정승 앞에 무릎 꿇었다. 대감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일어나시오. 자식을 되찾은 것으로 충분하오. 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하며 하나씩 떠났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셋째가 다가왔다. 아버님, 모든 아이들이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수고했다. 그런데 셋째가 웃으며 말했다. 큰형님이 아직도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하루아침에 평민에서 정승댁 도련님이 되었으니 안채에서 둘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 옷을 입으셔야죠. 너무 화려해서 불편하구나. 익숙해지실 겁니다. 정승이 픽 웃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큰아들이 비단 옷을 어색하게 입고 있었다. 아버지, 편한 옷을 입거라. 굳이 격식 차릴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안도하며 웃었다.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가족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민우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부르세요. 그래, 가보자꾸나. 정승이 며느리 방으로 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대감님, 며느리 편히 불러도 돼요. 감히 아버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서요. 왜 못 부르겠소?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요. 정승이 따뜻하게 말했다. 은혜를 입고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보답은 무슨?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줬소. 우리 가문이 은인이요. 정승이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뭡니까? 당신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요. 약초꾼이시라 했지? 상자 안에는 귀한 인삼과 약재가 가득했다. 이렇게까지 당신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구해주셨소. 작은 보답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정승이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정승댁 대청에 가족이 모두 모였다. 정승, 큰아들, 둘째, 셋째, 며느리, 그리고 민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정승이 술잔을 들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다. 둘째가 눈물을 닦았다. 형님이 돌아오신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나도 믿기지 않는다. 셋째가 웃으며 말했다.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정승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함께 만들어가면 된다. 새로운 기억을.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민우가 손을 번쩍 들었다. 할아버지,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럼 해보거라. 저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당연하지. 둘째가 민우를 안아 올렸다. 정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을 찾았습니다. 손자도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상께 인사를 올렸다. 자, 다 같이 건배하자. 건배. 온 가족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달빛 아래 정승댁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10년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보상받았다.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모였다. 그리고 따뜻한 밤이 깊어갔다.